인정받았을 때 누구에게나 인정의 요구가 있는데 특히나 저처럼 프리랜서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소위 섭외라고 하죠. 섭외. 제가 어디와 일을 했어요. 그런데 박정희 씨 너무 훌륭했어요. 다음에 또 관련된 연락을 주시고 또 이 인연들이 쭉쭉쭉 연결이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거예요. 능력은 사실은 그건 당연한 기본이고요. 그런 것들이 다 어우러질 때 일이 또 섭외가 돼요. 얼마나 힘들어. 이 바닥이 참 일이 쉽지 않아요. 네, 섭외가 되고 또 재섭외가 되고. 근데 감사하게도 이런 일들이 저는 보통 한 10년 이상 같이 저랑 인연을 좀 맺어가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더 긴장하면서 일을 하고 싶고 또 새롭게 저를 또 알게 된 클라이언트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다음에 또 재섭외를 택함을 받아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물론 그게 목적은 아니지만 저는 그렇게 또 재섭외가 됐을 때 굉장히 보람이 돼요. 그건 결국 저를 인정해 주셨다는 뜻이니까 감사하게도. 네. 군 부대에서 하시는 회사를 몇 년째 계속 하고 계세요? 맞아요. 보통 저는 최근에 알게 된 클라이언트 빼고는 방송국도 마찬가지고 10년 이상 일을 쭉 하고 있어요. 근데 보세요. 제가 이제 이 일을 한 지가 만 20년이 되었는데 10년 동안 해오고 또 그 이듬해에 또 저를 알게 된 분이 또 꼭 10년까지는 아니더라도 5년, 6년 쭉 이어가고 또 새롭게 알게 된 분이 또 인연을 오래가서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고 일을 하면서도 이분들이 또 인맥이 있으니까 또 연결을 해주시고 또 저도 이렇게 축축축 일을 나가면서 일이 많아지는 거죠. 부족하지만 능력을 계속 그러니까 긴장하면서 이어나가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인정을 받았을 때라는 생각이 딱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되게 행복하고 감사하죠.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이 프리랜서는 참 여러분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인터뷰를 하면서 이게 좀 거만한 것처럼 보이지 않나 모르겠는데 저는 지극히 좀 많이 조심스러워하는 성격이기는 해요. 원래 제가 가진 본성이 그렇기는 한데 일할 때는 자신감 있게 정말 내가 최고다. 다 죽었어. 약간 내가 여기를 정말 살려볼 거야 라는 마인드로 일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자신감 있게, 그거는 어떤 일이든 다 전문가는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 이름을 걸고 일을 하는 거니까. 회사원들도 마찬가지시잖아요. 대충 하면 안 돼요. 대충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번이라는 건 없어요. 이 프리랜서 세계에서는. 진심으로 제가 지금 굉장히 되게 정색하면서 이야기하죠. 프로의 세계에서는 자신감 있게 일을 하되 내면은 인성을 기르면서 나는 한없이 낮아져야 된다. 겸손함을 잃지 않으면서 일할 때만큼은 자신감 있게.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엄청 많아요. 맨날 그만두고 싶어요. 많이 제 주위 사람들이 얘기해요. 너는 그렇게 일을 많이 하는데, 하는 것도 막 많고 일도 많은데 돈도 많이 버는 거 아니야? 돈 벌어요. 저 돈 많이 벌어요. 일을 하니까 돈을 버는 건 맞죠. 프리랜서는 하는 만큼 돈을 벌어요. 자기가 능력이 되면, 이게 직장에 소속이 돼서 제가 고정 수입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장점이 있다면 내 능력만큼 일을 벌 수 있어요. 모든 프리랜서는 마찬가지예요. 그쵸?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애써야 해요. 아까 계속 거듭 말씀드렸던 것처럼 긴장을 놓치지 않고 계속 사람과의 관계를 잘 해가면서 1인 기업인 거거든요. 프리랜서는 누구나. 왜냐면 여기는 제 이름이 박정희인데 박정희를 믿고 섭외해 주시고 박정희를 믿고 여기 무대에 세워주시거나 일을 클라이언트가 의뢰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나를 믿으세요. 이럴 때는 정말 나의 모든 걸 여기에 하나의 예를 들면 쇼면 쇼, 뉴스면 뉴스, 녹음이면 녹음, 이 일을 할 때만큼은 내가 최고라는 생각을 하면서 최고를 만들어 드려야 되는 의무가 있잖아요. 나를 섭외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책임감 있게 끝까지 이거를 임무 수행을 해야 되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무대와 최고의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어깨가 엄청 무겁죠. 맞아요. 왜냐면 남 앞에 서야 되니까.
많을 거예요. 지금 뭐 유튜브 상에 검색을 해봐도 뭐 발음 정확하게 하는 법, 발성 뭐 이런 거 너무 많고 컨텐츠들도 너무 많고 책도 많죠. 가장 그래도 우리가 일상생활에 살 수 있는 건 소리내어 무엇이든 활자를 읽어보는 거. 네, 자꾸 소리내어서 많이 읽어보고 그것을 예를 들어 몇 자를 몇 분 안에 읽어봤다가 정확한 발음으로 이걸 좀 시간을 단축해서 좀 더 읽어보고 소리내서 녹음해보고 내 목소리를 자꾸 녹음해서 들어보고 이런 연습들 속으로 읽는 거 말고 여러분 소리내어서 많이 읽어보고 다른 사람 앞에서도 자신감 있게 자꾸 이야기 나눠보고 이야기 말해보는 거 네, 이런 거 연습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목 관리는 타고나는 것도 중요하답니다. 분명히 필요해요. 네. 그러나 타고나는 것 플러스 너무 뻔한 답변일 수 있으나 미온수를 많이 드시고 네, 건조해지지 않게 목 관리 잘 하셔야 되고 또 우리 일들은 체력 관리가 아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프면 안 돼요. 아프면 일할 때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면 또 다음 일을 완벽하게 소화할 수 없어요. 감기 걸린 사람의 목소리는 누가 들어도 감기 걸렸구나라고 알잖아요. 그런 사람이 뉴스를 진행하거나 행사를 진행할 때 불편감 느낄 수 있어요. 어떡하지? 이거 아픈가 봐. 이런 느낌도 주면 안 돼요. 그래서 프리랜서가 어려운 것 같아요. 자기 체력 관리 잘해야 되고 물 많이 드시고 네, 그쵸? 어린이 목소리, 제 어린이들 너무 좋아요. 그래서 관찰을 되게 많이 해요. 컨텐츠에 따라서 목소리를 좀 달리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이 세상에 같은 목소리를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계속 관찰하면서 연구해요. 그리고 계속 녹음해봐요. 제가 예전에 mp3 시대부터 정말 그 용량이 꽉 찰 때까지 사람 목소리를 다 녹음했던 기억이 나요. 물론 허락받고 할머니들 목소리, 아저씨 목소리, 술 취하신 분 목소리, 그다음에 TV에 지금이야 녹화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지만 20년 전만 해도 쉽지 않았잖아요. mp3를 가지고 방송에 나오는 오디오들을 정말 분야별로 녹음했던 것 같아요. 사람, 술 취하면 술이 많이 취한 사람, 술을 이제 한 잔, 두 잔 마시면서 말을 이제 언성이 높아지기 시작하는 사람들까지 연구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린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이들 성향이 다 다르잖아요. 소심한 친구들도 있고 조금 자신감 없는 친구도 있고 굉장히 활발해서 목소리가 큰 친구들도 있고 그냥 계속 녹음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관찰 많이 하면서 계속 따라해봤던 것 같아요. 똑같이 할 수는 없는데 막 이렇게 흉내내보면서 네, 그랬던 기억이 나요. 지금도 노력하고 있고 네. 아까 전에 질문 가운데 제가 답변을 끊임없이 공부해야 돼요 이런 이야기 했었죠. 일을 하다 보니까 이 분야에 저는 사실 전공은 간호학을 전공했어요. 그래서 이 분야에 저는 전공도 아닌데 쭉 일을 20년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면서 뭔가 학업에 대한 갈증이 또 생기더라고요. 뭔가 이 프로필을 하나 채우고 싶다는 갈증 플러스 나 여기에 있어서 학업에도 뭔가 전문가 소리를 듣고 싶어. 그리고 또 열심히 공부해보고 싶어라는 갈증이 생기더라고요. 사실은 옛날부터 저는 좀 공부하는 걸 좀 좋아하기는 해요. 근데 공부를 하고 싶다가 또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네. 좀 놓고 있다가 이때 아니면 안 되겠다 싶어서 얼른 공부를 또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만족해요. 누구에게나 아까 배울 점이 있다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보다 훌륭한 분들에게 배운다는 건 너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공부했는데 공부하는 거 쉽지 않아요. 공부하는 거 좋아한다고 말은 하지만 이게 또 시험과 연계가 되고 그쵸? 어렵습니다. 네. 프리랜서는 다 아마 마찬가지실 텐데 항상 불안해요.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12월인데요. 내년 1월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리고 다음 달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게 뭐 한 해 한 해 달라요. 그리고 제가 하는 일은 어쨌든 시기적인 사회적인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사회에서 어떤 이슈가 발생할지 몰라요. 네. 그리고 있던 일이 없어지기도 해요. 프리랜서는 참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그 스케줄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그냥 그때그때가 또 정말 달라요.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내일 모레 다르고 항상 달라요. 뭐 일이 많은 날은 정말 새벽에 출근해서 새벽에 들어오고 그 다음날 또 새벽에 나가는 경우가 너무 많고, 또 나는 이 지역에서만 일을 할 거야, 활동을 할 거야 라고 딱 못 박지 않는 한 여러 지역을, 또 매니저가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보통은 혼자 1인으로 활동을 하시니까요. 그렇게 다녀요. 새벽부터 나가서 또 스케줄을 소화하기도 하고. 이제 프리랜서는 여가 시간이 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하지만 내가 쉴 수 있다고 정말 오롯이 쉬시는 프리랜서가 얼마나 될까 싶어요. 네. 일이 들어오는데 저 이때는 쉬고 싶어요, 저 일을 안 할 거예요 라고 그렇게 또 하시는 프리랜서가 사실 많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프리랜서는 냉정한 세계니까요. 저 아니어도 대체할 인력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섭외가 들어오는 것에 스케줄을 좀 맞추는 편이기도 하고요. 물론 개인적으로 제가 어디 소속이 된 건 아니니까 조율은 좀 할 수는 있겠으나, 네, 일단은 섭외가 된 그 스케줄의 일정을 좀 짜서. 신기하죠? 근데 저는 다음 달 스케줄이 머릿속에 다 이렇게 딱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어요. 모든 분들이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시간까지 외우지 못해도 딱 그 스케줄러가 없는 날 언제 그럼 딱 전화를 받으면 딱 거기 채울 수 있는 노하우는 나중에 개인적으로 찾아오시면, 네, 제 아니면 뭐 DM을 주시면, 네, 이렇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짜 하루의 시작이 언제 될지도 모르고 언제 끝날지가 모르는 거네요. 어려우면서도 참 재미있는 작업인 거죠. 그러니까 아까 뭐 인성도 말씀드렸는데, 뭐 인성이 좋은 사람이 무조건 긍정적일 필요는 없으나 프리랜서가 가져야 될 자질 중에 긍정의 마인드가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누군가에게 저의 잡은 에너지를 좀 축적했다가 좀 내어드려야지 이게 좀 발산이 되는 작업이다 보니 긍정적인 에너지를 많이 갖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네, 언제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일감을 주세요. 잘 소화해 드릴게요 라는 마인드로 가지고, 네, 탁탁탁탁탁 굉장히 시간 약속이 중요하거든요. 프리랜서들은. 네, 자기 스케줄 잘 짜서 하루를 딱 생활화하고, 또 체력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잘, 네, 활용을 해서 이렇게 다음 스케줄 소화해야 된다는 거. 네, 글쎄요, 이 잡스 채널을 통해서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는데, 여러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은데, 아나운서가 되시려는 분들은 여러 루트가 있어요. 지금은 예전처럼 꼭 방송국 시험을 봐서 나 아나운서가 될 거야, 이런 공식은 이전에 깨진 지 오래됐어요. 그렇게 하실 분들은 정말 방송국 문을 계속 두드리시고요. 저는 그런 케이스가 아니다 보니까, 근데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면 나 시작을 어떻게 해요? 네, 이렇게 또 질문을 다시 돌아가잖아요. 기회는, 네, 두드리면 다 열려 있어요. 그게 방송국 문이든 이 어떤 행사 진행의 파트든 여러분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 저처럼 이렇게 저를 아시는 분이든 모르시는 분이든 연락은 어쨌든 옛날처럼 뭐 집 앞에 찾아가지 않아도 연락할 방법은 너무 무궁무진해요. 적극적으로 두드리는 분에게 기회가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소극적이지 않은 자세로 여러 가지 이제 갖춰야 될 소양들은 기본적으로 너무 잘 아실 거예요. 다들 말씀드리지 않아도. 그리고 계속 트라이 하시는 거예요. 계속 여러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또 언제 어떻게 활용이 될지 몰라요. 어떤 분야에서 나의 능력이 발휘될지 모르니 학창 시절부터 또 사회생활을 하시면서도 이 잡을 갖고 싶다고 꿈꾸시는 분들도 계속 그 능력을 키워가시는 거예요. 막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서. 네, 그러다 보면 언젠가 또 기회가 꼭 생길 거예요. 저를 통해서 생길 수도 있고요. 이제는 그런 분들께 좀 저의 부족하지만 그런 노하우들을 좀 알려주고 싶더라고요. 네, 그런 시기가 됐나 봐요. 네, 연락 주세요. 연락 주세요.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나운서 박정희입니다. 많이 찾아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무대에서 꼭 만나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우 활동도 계속 열심히 할 테니까요. 많이 사랑해주세요. 고맙습니다.